그러면 우리가 어드레스 때 이렇게 낮은 거를 이렇게 높게만 만들어주면 이렇게 너무 낮던 걸 위로 가는 걸 이동 없이 한 번에 백스윙 탑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 디셈버가 이게 손이 먼 이유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손이고 얘가 팔뚝이에요. 그럼 손이 이렇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제가 양손을 이렇게 멀리하면 이 팔뚝도 조금 더 이렇게 펴지면서 이 팔뚝하고 클럽 샤프트가 같은 면에 있지 않을까요? 가까우면 플랫해지고 이렇게 멀어지면 업라이트해지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으로 하면 한 번 이동 없이도 한 번에 갈 수도 있겠죠. 이 위치에서 플레인 앵글의 변화 없이 스윙을 하려고 이 손을 내 몸에서 이렇게 멀리 뻗은 거죠. 이렇게 각도가 생기죠.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통 선수들은 이 어드레스 때 이 그립 끝, 요 위치가 어디 있냐면 요 발끝에 있어요. 그러면 요 손이 조금 더 가까운 거죠. 이렇게 디셈버보다. 그러면 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디셈버는 이 정확성을 더 요구하기 위해서 백스윙이나 다운스윙 때 플레인 앵글의 이동이 없이 약간 이렇게 독특한 이렇게 어드레스 상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먼 것처럼 어드레스를 하는 거예요. 앵글 베리에이션, 변화. 자, 플레인 앵글은 플레인 앵글 이동에 따라 분류한대요. 백스윙 중에 이동할 수도 있고, 그냥 다운스윙 할 때도 이동할 수 있대요. 심지어는 백스윙 탑에서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보하고 턴드 숄더 플레인이 기준점만 유용하게 사용한대요. 요 안에 있으면, 요 안에만 있으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스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른 팔뚝은 플레인 라인과 플레인 앵글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오른 팔뚝 플레인 엣지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드레스 때 이렇게 낮은 거를 이렇게 높게만 만들어주면 이렇게 너무 낮던 걸 위로 가는 걸 이동 없이 한 번에 백스윙 탑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 디셈버가 이게 손이 먼 이유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동 없는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 플레인 앵글에. 그래서 모든 플레인 이동 중에 클럽 샤프트는 플레인 라인 함께 플레인에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임팩트를 위해 릴리스하려는 플레인 앵글에 맞춰 탑에서 클럽 샤프트를 배치해야 된다는데, 일반적인 어드레스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 빨간 선이 뭐냐면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이고, 클럽 샤프트는 요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플랫하겠죠. 이렇게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로 백스윙 과정 속에 이동 없이 백스윙을 하려면 요 검정색 클럽 샤프트의 플레인 앵글을 얘로 맞춰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드레스 때 요게 양손이거든요. 손을 여기서 이렇게 멀리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깝게 있던 거를 조금 더 멀리 하면 이 플레인 앵글이, 이 손이 가까우면 얘가 플랫해지고, 조금 더 멀리 하면 저 플레인 앵글이 조금 더 업라이트해지겠죠. 이 디셈버가 이 골핑 머신 이거를 이제 참고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양손이고 얘가 팔뚝이에요. 그럼 손이 이렇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제가 양손을 이렇게 멀리 하면 이 팔뚝도 조금 더 이렇게 펴지면서 이 팔뚝하고 클럽 샤프트가 같은 면에 있지 않을까요? 손이 가까우면 이 팔뚝하고 샤프트가 같은 면이 아니지만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멀리 하면 얘도 가까우면 플랫해지고 이렇게 멀어지면 업라이트해지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으로 하면 한 번 이동 없이도 한 번에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셈버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죠. 자, 디셈버 손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근데 디셈버가 이 위치에서 플레인 앵글의 변화 없이 스윙을 하려고 이 손을 내 몸에서 이렇게 멀리 뻗은 거죠. 그러면 오른 팔뚝하고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같은 면에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래도 왼팔하고 클럽을 보시면 직선인가요? 자, 클럽 샤프트 연장선 여기죠. 이렇게 각도가 생기죠. 이렇게. 왼팔 플라잉 엣지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손이 이렇게 멀어진 거지, 측면에서 정면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통 선수들은 이 어드레스 때 이 그립 끝, 요 위치가 어디 있냐면 요 발끝에 있어요. 그러면 요 손이 조금 더 가까운 거죠. 이렇게 디셈버보다. 그러면 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디셈버는 이 정확성을 더 요구하기 위해서 백스윙이나 다운스윙 때 플레인 앵글의 이동이 없이 약간 이렇게 독특한 이렇게 어드레스 상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먼 것처럼 어드레스를 하는 거죠. 이게 제로 시프트거든요. 플레인 앵글에 이동 없이 스윙을 하는 거. 스트로크에서 플레인 앵글의 변형 없이 하나의 베이직 플레인 앵글이 사용된대요. 그게 어디냐면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 스트로크 중에 플레인 앵글이 이동하지 않죠. 근데 이것만 정답이 아니고 선호도에 따라서 플레인 앵글이 한 번 이동할 수도 있고 두 번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선수들이 이 패턴을 많이 쓰죠. 이 패턴을. 손이 좀 가까우면 가까운 데로 라인을 지키고, 여기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라인을 지키면서 얘가 조금 더 업라이트하게 가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냐면 요 선이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이에요. 이 선으로 다이렉트로 내려오거든요. 자, 그럼 임팩트 순간 손의 위치가 어드레스 때보다 어떨까요?
같은 위치에서 임팩트가 될까요? 조금 더 이렇게 더 앞에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교수과 다른 프로님들은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임팩트 순간에 손목이 언코킹 돼서 얘가 더 높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사실상은 임팩트 순간은 레벨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엘보로 왔다가 턴더 숄더로 이렇게 높아졌다가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맞으니까 어드레스 상태보다 손의 위치가 더 높은 거죠. 대부분 선수들은 이 패턴을 많이 써요. 싱글 프레임. 올라갈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정확성은 더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갔다가 한번 높아졌다가 다시 오면, 물론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한 거는 플레인 앵글 이동 없이 하는 것도 더 좋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임팩트 순간에 손의 위치가 대부분 선수들이 어드레스 때보다 높지만 또 때로는 어드레스 때 손 위치하고 동일하게 있는 선수들도 몇 명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가르시아, 세르지오 가르시아,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베노간이에요. 그 사람은 2번 시프트를 한다는 거예요. 자, 백스윙은 똑같아요. 엘보 플레인에서 시작을 해서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로 오고 내려올 때 여기서 조금 더 샬로잉 하죠. 이렇게 샬로잉이 돼서 이 상태로 이렇게 하면 임팩트 순간이 어드레스 때 손 위치랑 비교적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이건 할 수 있는데,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동 없이 그냥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은 걸 수도 있다는 거죠. 클럽은 바닥에 닿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왼팔 플라잉 엣지를 이렇게 맞추고 이 상태에 얘를 맞추면 생각보다 손이 내 몸에서 멀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팔이 뭔가 힘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이제 보통 아마추어분들 힘을 뺀다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너무 가까운 거죠. 여기까지는 지킬 수 있지만 이 라인을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한번 위로 올라가는 이동이 필요한 거죠. 근데 조금 힘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손을 조금 더 처음부터 이렇게 멀리 유지를 하고 라인 지키고 라인 지키면 이게 훨씬 더 심플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중에 되면. 근데 방금 전에 하셨던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건 선수들도 프로들도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스택 앤 틸트도 여기 차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스택 앤 틸트 강습하잖아요. 2명 나와서 하잖아요. 요즘엔 1명만 하는데 아예 골핑 머신 책을 딱 끊어놓고 시작을 해요. 자기네들은 여기부터 스택 앤 틸트는 시작됐다고 하면서 아예 끊어놓고 시작을 해요, 골핑 머신을.